예, 안녕하세요. 육광입니다, 이제. 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협력하고 갈등이 나와요. 협력하고 갈등. 그 광역 행정이 나올 거고, 이제 분쟁 조정이 나올 건데, 협력에는 이제 수평 협력이 있잖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동 처리인데, 공동 처리 안에는 사무 계약이 있고, 행정 협의회가 있고, 조합이 있어요. 옛날엔 조합은 법인격이 있다 보니까 특별 지방자치단체라고 배웠는데,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뒤에 가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찾으라고 했을 때는 일단 조합을 찾지 말고 뒤에 나올 걸 찍으시고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냥 조합도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로 비교하는 거야. 자, 공동처리다 읽어보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이제 또 분쟁도 나오겠죠. 분쟁은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지방과 지방의 분쟁이 있고 중앙과 지방의 분쟁이 있어요. 지방과 지방이 할 때는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관할이 같은 그 광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시도지사가 신청이 원칙이다. 그지? 근데 예외적으로 보다시피 공익을 현저히 제한한다.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직권도 있습니다. 그럼 직권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그지?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직권을 했는데 그걸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신청을 했다면 알릴 필요가 없지만 직권이란 알려야 할 겁니다. 그렇지? 근데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가?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 의결기관이에요.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조정은 행안부 장관이 하지만 행안부 안에는 중앙분쟁, 그다음에 시도 안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끝났죠. 그다음에 지체 없이 통보할 거고 반드시 이행해야 돼. 이행해야 돼. 이따 보겠지만 이행하지 않으면은 대집행이 들어가요. 어디냐면 7항에 있어요. 저 189조가 바로 대집행 규정입니다. 이행해야 되고 또 예산이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고 단연도라면은 연도별 추진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또 이런 분쟁을 일으킨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인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비용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속력이 있어요. 이제 분쟁 조정은 구속력이 있다. 왜? 되집행 규정이 적용될 거니까. 자, 분쟁 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위원회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게 행안부, 지방에 있는 게 시도인데, 무조건 중앙에 있는 행안부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끼리 싸워도 행안부, 그지? 그다음에 광역과 기초가 싸워도 행안부, 그치? 관할이 다른 경기도 안양시하고 서울의 관악구가 싸워도 행안부예요. only 시도는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관할이 같은 광역 안에서만 서울시 안에 있는 관악구와 동작구가 싸운다든지 경기도 안에 있는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싸운다든지 이렇게 관할이 같을 때만 지방이 하고 다 무조건 중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위원회 이제 제가 딱 정리할 건데, 전부 다 정리할 건데, 위원장은 원래 한 명이 원칙이고, 두 명인 거는 그 우리 행정학 때 배웠죠. 그래서 정부평가위원회가 두 명이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두 명인데, 이두 명은 별도로 애워놔야 되겠지만, 한 명은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한 명일 거고, 11명의 위원이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겠죠. 됐죠? 또 이거는 위원장급이니까 뭐 최소 뭐 5급 이상일 거 아니야. 대통령이 임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될 건데 내려가면은 밑에 있죠. 기재부 차관, 차관들이죠. 행안부 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거니까 당연직 위원이 누군가를 봐보시고요. 반면에 시도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할 거니까 그땐 대통령령을 할 필요가 없겠죠.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거. 어쨌든 행안부에 있는 거는 중앙분쟁, 시도에 있는 건 지방분쟁인데 아직 당연직 위원이 누군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보다시피 총괄기관들의 그 차관들이에요. 행안부가 기재부는 당연히 들어와 있고 왜?
충갈이죠. 그다음에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는 국토개발이라든지 또는 개발 또는 외부 효과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이 넘나드는 문제들이잖아.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과반수가 아니라 11명 있는데 7명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 3분의 2 찬성입니다. 됐지? 요걸 좀 별도로 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구별해야 될 게 저기 지방공무원법 가시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가 있잖아. 여기에 있는 그 의결 정족수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큼은 좀 따로 별도로 외워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분쟁은 11명이지만 위원장이 한 명이고 포함 11명이지만 됐지. 그 운영할 때 의결할 때는 7명이 출석해야 돼. 과반수가 아니다. 7명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것. 당연히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쟁 끝나고 이제 광역행정이야. 제일 먼저 가장 구속력이 없는 게 이제 사무위탁이에요. 지금부터는 규약을 정한다, 고시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보고만 하고 끝났는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구별해야 돼요. 어차피 사무위탁은 법인격이 다른 친구들한테 맡기는 거야, 지금. 경기도가 서울시한테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공법상 계약이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지.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는 고시돼야 됩니다. 고시돼야 돼요. 만약에 다른 게 없다면은 내가 서울시가 경기도한테 맡겼어. 이제 사무위탁. 그럼 서울시 조례나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규약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면은 적은다면 그 규약이 먼저겠죠. 그치? 규약이 없다면은 그냥 서울시 거를 맡긴 거니까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는 거고 서울시 규칙이 적용되겠지만 만약에 경기도하고 계약을 맺을 때 다른 규약을 정했다면은 그 규약이 먼저라는 겁니다. 얘는 보다시피 규약 정하고 고시만 하면 되는 거지 지방외 보고도 없죠. 의결도 없어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없습니다. 근데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배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위탁은 공법상 계약인데 공공재 쪽이다 보니까 계약서가 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잘 활용이 안 된다. 두 번째, 또 이거 뭐 갈등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계약 관계니까. 협의회가 있습니다. 둘 이상이 일부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협의회를 만들 건데, 됐지? 그다음에 이거는 보고해야 돼요.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역시 규약을 정해야 되고, 고시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에 먼저 보고한 다음에 고시합니다. 됐지? 또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보다시피 시도라면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관계중앙기관장, 시군자치구라면은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돼요. 다시 얘는 협의 구속력 법인격이 없어요. 일부 공동처리고 그다음에 규약을 정해야 되고 지방의회 승인이 아니라 의결이 아니라 보고만 하면 되고 고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하고 관계중앙기관장에 보고해야 돼. 광역은 시도는 시군자치구는 시도에 보고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거는 권고할 수 있어요. 보다시피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면은 권고할 수 있어요. 이따 볼 조합은 권고가 아니라 명할 수 있어요. 명할 수 있다는 거하고 권고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조합은 승인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 조합은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역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차이가 있다. 얘는 법인격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협의회와 여기도 협의회 직원들이 있겠죠. 회장과 위원이 있는데 보다시피 회장과 위원은 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직원이 합니다. 됐지? 단체장과 의회 의원이 아니라 반면 조합은 안 그래요. 조합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또는 단체장이 조합장과 조합위원을 합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회장과 위원은 관계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읽어보시고요. 또 협의회 협의사항은 법에는 이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행하라. 근데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따 보겠지만 대집행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또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합의가 안 됐어.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조정을 신청할 거 아니야. 그죠? 원래 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건데 협의 사항이 협의 안 되어서 분쟁을 신청했을 때도 이따 보겠지만 대집행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됐지? 이상한 게 분쟁 조정은 대집행 적용이 되는데 협의에서 협의가 안 돼서 조정을 신청했을 때는 대집행 규정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특이하죠, 이게. 어쨌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도는 행안부 장관한테 시군자치구라면은 시도지사한테 조정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이 두 개 이상 겹쳐버리면은 행안부 장관이 분쟁을 조정할 거니까 행안부 장관한테 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역시 관계중앙기관장 협의한 다음에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행안부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시도라면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협의사항을 조정할 거야. 자, 보다시피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협의회가 협의한 거는 이행해야 돼. 이행해야 돼. 그리고 협의가 안 돼서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거 있잖아. 조정한 거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 거쳐서 조정을 하면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인데 이 7항이 대집행 규정이거든요. 근데 6항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협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방법이 없어. 법에는 처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처리하지 않았을 때 강행 규정이 없어요. 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조정을 받았단 말이야. 조정을 받아도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보다시피 대집행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좀 특이하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협력한 것까지 뭐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협의하더라도 협의회가 별도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따로따로 집행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강력한 게 조합이야. 역시 둘 이상이고 공동사무고 규약을 정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엔 틀린 게 지방의회 보고가 아니라 의결을 받아야 되고 행안부 장관의 보고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 시군자치구라면은 시도지사고 역시 관할이 두 광역을 넘나들면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인입니다. 여태까지는 얘만 법인 특별지방자치단체였지만 뒤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얘도 법인 맞아요. 그래서 협의회와 조합의 차이점. 얘는 법인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리 주체다. 협의회는 그냥 회원들이 모인 것뿐이지 법인격이 없다. 됐지? 얘는 법인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걔는 보고만 하면 된다. 얘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역시 지방의회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공통점은 규약을 정한다는 것. 요건 똑같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조직은 조합 회의가 있고 조합장 있죠. 사무직원 있어. 아까는 전부 다 관계 직원들이 했지만 보다시피 지방의회 의원과 조합장이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있죠. 근데 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겸할 수 있으니까 규약이 정한다면 그냥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죠. 아까는 직원이 하라고 딱 정해놨잖아, 지금. 직원이 한다고 딱 정해놨지만 지금은 규약에 따라 선임할 건데 보다시피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도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조합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관계장이 조합장 할 수도 있는 거고 규약에 따라 직원이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조건 그 조합장을 단체장이 하라 이 강행 규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아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었지만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하고 단체장도 겸직금지에 어긋나지 그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자, 얘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고 조합장이 집행을 할 겁니다. 됐지? 법인격이 있으니까 스스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주민의 권리무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조례로 범위 정할 거고요. 구속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감독이 나올 겁니다. 시도는 당연히 행안부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1차로 하고 2차적으로 행안부가 할 겁니다. 행안부가 할 거고요. 요게 좀 많이 좀 바뀌었죠. 그치? 어쨌든 행안부가 광역, 기초는 시군자치구, 또 둘 이상이 겹쳤을 때는 역시 행안부가 읽어보시고, 이건 행정부 조합의 지도, 또 행정부 내부의 문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협의회는 뭐밖에 못했다. 협의회는 뭐밖에 못했어? 권고밖에 못했죠. 설치 권고 정도였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보다시피 설립을 명할 수도 있고 해산을 명할 수도 있고 규약 변경을 명할 수도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조합은 보다시피 명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해산이 되었죠. 해산이 되면은 조심해라. 행안부 장관이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게 아니라 협의에 따라 갈라줍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돼.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재산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는 거지 행안부가 갈라주는 게 아닙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또뭐 국고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로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하고 이론적 자치단체 협의체가 다 모인 게 연합체인데, 협의체가 네 가지가 있어. 광역장 협의체, 시도지사, 광역의회 의장의 협의체, 그 다음에 기초장의 협의체, 기초의회 의장의 협의체, 네 개 협의체가 있죠. 네 개가 있을 건 이 네 개가 모인 게 연합체가 돼. 요 자치단체 연합체라는 거는 이거는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들의 친목단체인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연합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론적인 연합이라는 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이거 묶어서 만든 더 큰 연합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한 연합체는 그냥 장이나 의장의 친목 모임입니다. 이건 신고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법령에 관해서 지방 정부에 영향을 주는 법령이라면 행안부 장관한테 밑에 있죠. 행안부 장관의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요. 법률이라면은 어디다가 보다시피 국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됐지? 자, 다시 할게요. 협의체나 연합체, 4개 협의체나 4개가 모인 연합체는 지방정부에 영향을 주는 법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하는 거야. 반면에 재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면 법령은 아니겠죠. 법률만 들어가겠죠. 이거는 의견 제출하는 거고, 이건 재정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국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회니까 대통령령 이런 영은 안 될 거고, 언니 법률만 될 겁니다. 당연히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대통령령일 거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의무가 만들어졌고요. 국가와 지방 협력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권력도 있지만 이따 권력 배울 거야. 비권력도 있어요. 조언, 권고, 지도도 있다. 기술 지원도 있고 기술 뭐 재정 지원도 있어요. 권고도 있고 중앙도 이렇게 비권력적으로 권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권고받았을 때 단체장은 여기에 의견도 제출할 수 있어. 구속력이 없어 이거는. 그치? 조언, 권고, 지도니까 비권력 사실행위예요. 그치? 기술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장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뭐다 이제 중앙에 이제 감독이 나오겠죠. 감독이. 그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면 자치사무나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단체 위임사무. 장이 처리한다면 기관 위임사무일 텐데 여기 보니까 국가사무로 써놨네요. 국가사무니까 위임사무겠네 이게. 자치단체가 처리한다면 단체 위임사무. 장이 처리한다면 기관 위임사무야. 위임사무라는 건 관할이 있어요. 그지? 자치사무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하겠지만 위임사무는 관할이 있어. 관할이 있다 보니까 주무부 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2차적으로는 주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니까 자치사무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해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야.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인데 따로 법률이 있어요. 그지? 이 법이 바로 밑에 있는 요 법이야. 새롭게 만들어져 제정된 법이야. 그지? 다 읽어봤는데 나올 만한 게 없었어요.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는 법률로 정할 건데 협력회의 구성원이 누군가 봐봐. 일단 대통령이 들어온다는 것.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고요. 됐지? 그다음에 조심할 게 있어. 총괄기관인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들어왔죠. 갈등 관련된 국무조정실장이 들어왔죠. 교육은 교육자치를 지방이 하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들어왔죠. 관련 법령을 조정하는 게 법제처장이야. 그다음에 기초장들은 안 돼. 그지? 시도지사가 들어왔고요. 시도지사.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협의체가 있잖아요. 협의체. 협의체. 협의체는 뭐가 있어? 시도지사 협의체도 있지만 모두 있다. 기초단체장 협의체도 있잖아. 그다음에 의장단의 협의체도 있잖아.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들어갈 수 있죠. 됐죠? 다시 할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총괄기관인 기재부 장관, 지방총괄인 행안부 장관, 법과 관련된 법제처장, 차관급밖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갈등의 조정기구인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다 들어왔죠. 시도의장은 안 돼요. 시도지사 기초장도 안 돼요. 그러나 시도협의체 그 대표 어차피 시도협의체 대표는 시도의장일 거니까 뭐 빼버리고 이거 시도장일 거니까 시도의장의 협의체, 기초장의 협의체, 그 다음에 기초의장의 협의체의 그 대표자는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시도협의체 대표자가 이제 부의장이 되네요. 국무총리하고 그래서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왜? 중앙과 지방 협력할 때는 대개 국무총리가 총괄이거든요. 근데 요거만큼은 대통령이 지금 의장이야.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자, 이제 중앙과 지방의 갈등도 있겠죠. 갈등은 지방과 지방의 갈등도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갈등도 있어요. 이건 갈등이야. 협의 조정이고 그때는 국무총리가 총괄입니다. 국무총리 있는 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야. 이거는 협력을 하는 법이고 이거는 갈등을 의견이 달리한 거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거야. 협력을 할 때는 아까 봤지 광역행정처럼 그런 거였고 갈등은 분쟁이잖아 지금. 협력할 거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지만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됐지? 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이었죠. 여기는 13명입니다. 13명이에요. 13명이고 당연직 위원이 아까는 여기는 당연직 위원 그 뭐냐 행안부 장관 소속이었잖아. 차관급들이었잖아. 근데 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보니까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이죠. 법제처장만 차관급이고 나머지는 장관급이에요. 됐죠? 그래서 다시 어, 올라가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대통령이 관리하겠지만은 분쟁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고 됐죠?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니야. 국무총리가 아니고 어째 위원장은 이따 보겠지만 위촉위원 중에 한 명이 위원장일 거고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은 11명이었지만 얘는 13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당연위원이 장관급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당연위원들은 차관급들이었지만 얘는 장관급들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지금 광역행정과 이제 분쟁조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7강에선 뭘 할 거냐면은 중앙의 지도와 감독이 나와요. 중앙의 지도와 감독들 이거 볼 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